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이라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국가 체계를 강조했는데요. 먼저 문 대통령 얘기 들어볼까요? 지금부터가 본격적인 경제 위기 국면입니다. 2, 4분기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한 1, 4분기에 비해서도 더 안 좋은 흐름이 예상됩니다. 세계 경제의 깊은 침체 속에서도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시일 내에 반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실물 경제의 위축과 고용 충격은 앞으로가 더욱 걱정입니다. 전 영역에서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이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경제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지금 대통령 말씀도 들으셨지만요. 곳곳에서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떤 위기감이 있는데요. 그렇죠. 어느 정도인가요? 예. 우리가 일단 1분기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상대 평가를 했을 시는 굉장히 선방을 한 겁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요. 그렇습니다. 예. 마이너스 1.4라는 건 역성장이었었고 예. 2008년 말 세계 금융위기 이후 2009년 초 이후 예. 11년 만이니까 나쁜 거긴 하지만 어쨌든 1분기에는 뚜껑을 열고 보니 덜 나빴다라는 예. 건데 2분기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예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예. 2분기는 이미 최악을 좀 가정해야 될 것 같은데 IMF를 비롯한 세계경제연구소가 G20, G20 전체의 2분기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여긴 뭐 미국, 유럽 다 포함되어 있었죠. 마이너스 11%입니다. 아, 예. 이거 정말 분기 성장률로 마이너스 최악이네요. 12의 예. 예측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나마 여기서도 또 다행인 것은 우리는 어느 정도일까요? 한 마이너스 2%에서 3% 안짝으로 G10에서는 어느 위치인가요, 대략? 상당히 좋은 위치입니다. 아, 예,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제 수출을 굉장히 그렇습니다. 주력으로 하지 예.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든가 유럽이 나빠지게 될 경우에는 수출 쪽도 타격을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2분기가 바닥이었으면 하는 이제 그런 바람을 가져보고는 있는데 2분기가 좋길 바라는 건 아예 그럼요. 예. 기대할 수가 없고 2분기가 2분기가 단지 바닥이기만 맞습니다. 하면 예.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역시도 2분기가 워낙 안 좋은 것은 뭐 지금 속속 나오는 이 실시간 이 집계치로 봐도 그러면 볼수 더 있거든요. 어떤 비관적으로 한번 보면 2분기가 바닥이길만 바란다는 얘기는 3분기가 바닥이 될 수도 있다는 어떤 우려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만에 하나 이제 경제 재개가 시작이 됐는데 예. 뭐 미국도 5월 15일 날 시작을 하잖아요. 6월이나 이때쯤 정말 원치 않는 제2의 대유행이나 뭐 이런 그런 게 터질 경우에는 3분기도 또 고스란히 무너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일단은 최악인 2분기를 가정해서 예. 대처하자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상황은 상대적으로 낫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네. 또 저 말씀도 하셨어요. 뭐냐면 우리 경제 구조가 대외 수출에 의존하다 보니까 네. 우리 경제 자체 타격은 별로 없을지라도 네. 우리는 방역을 잘 해가지고 꽤 막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세계 전체로 보면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세계 경제가 닫혀 있는 상태에서 우리 경제적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소비와 수출, 예. 뭐 내수와 수출로 봤을 때 1분기의 행태를 좀 보면 예. 소비가 완전 무너졌거든요. 예. 마이너스 6.3%라고 하면 이렇게 무너지기도 힘듭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의식주에 소비는 하잖아요. 예. 그래도 정부 소비가 있었기 때문에 내수는 커버가 됐었는데 1분기가 잘 나왔던 부분은 상대적으로 수출이 덜 빠졌습니다. 예. 예, 많이 하락하진 않았는데 2분기부터 혹은 이제 3분기로 갔을 경우에 내수는 이번에 뭐 긴급재난지원금 풀고 어떻게 한다고 하더라도 미국이라든가 특히 중국이 제대로 살아나 주지 못한다면 그건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또 유가도 회복이 안 된다면 이런 행태들이 몰리면 수출은 계속 놓치게 되는 그런 형국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전자 같은 반도체 섹터도 예.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좀 대외 변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외 변수가 존재한다는 말씀이고 대외 변수가 좋지 않을 거에 거의 확실시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2분기는 그렇고 예. 3분기에 희망을 좀 거는 거죠. 예. 치료제나 혹시 뭐 이런 상황이 좀 내지는 적어도 경제 재개 이후에 바로 제2의 대유행은 안 오고 안 버텨 오고. 나가는 거죠. 이렇게 예. 소소하게 그런 바람을 가져보는 거죠. 자, 주식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네. 개미 동학 네, 동학개미 운동이죠. 동학개미 운동이요. 네. 자, 삼성전자만 예를 들어보면 네. 동학개미 운동은 성공입니까? 지금까지 봐선? 분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예. 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분전이라고요? 네, 왜냐하면
실은 저가 대비 정말 큰 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 예. 넘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등이 나왔고요. 그럼 승리 아닌가요? 왜 분전? 근데 이제 삼성전자만 놓고 보면 예. 외국인들의 매도가 집중되니까 예. 만약에 시장이 10% 올랐다면 삼성전자는 한 4, 5%밖에 못 예. 오르니까 상승폭이 상대적으로 시장을 못 따라잡고 있어서 예. 개인들이 많이 몰려서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버텨주고 시장을 버텨내고는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타격을 입었고 예. 또 개인이 어느 정도 한 주가가 1700 이후부터는 좀 나뉩니다. 어떤 개인은 팔았고. 아니죠. 주가가 더 떨어질 거야. 아, 예. 그래서 인버스라는 떨어지면 수익을 올리는 상품에 한 1조 3천억 들어갔는데 여기 손실은 예. 엄청 크죠. 예. 급반등이 나왔으니까. 또 일부 개인은 유가가 뭐 오를 거야. 여기에 베팅했다가 또 5, 예. 6천억 원이 또 손실 보고. 이렇게 되니까 분전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다. 네. 자, 주식 얘기를 좀 여쭤보겠는데요. 네. 오늘 제가 어떤 기사를 보니까 말한 전문가 이름은 제가 지금 적어놓진 않았는데 네. 하락 폭풍이 오니 기다려라 아, 예. 이런 쪽이 있고요. 네. 지금이 기회이니까 사라 네. 뭐 이런 쪽이 있습니다. 네. 뭐 주식이란 건 어느 때나 양쪽일 수밖에 없는데요. 전망이란 거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양쪽? 일단은 지금 기회다 사라는 분이 영국의 볼턴 경이라고요. 예, 예. 70세가 넘은 분이고 은퇴를 했다가 예. 이번에 이 하락 패턴을 보고 다시 돈 들고 그렇습니까? 나온 분이었고요. 예, 예. 하락 폭풍이 온다는 사람은 칼 아이칸이라고 현재 헤지 펀드 예. 특히 조금 이제 탐욕적 헤지 펀드의 예. 이제 또 대가입니다.는 자기는 주식 한 주도 안 산다. 현금쟁이고 있다라고 이제 예. 보고는 있는데요. 우선 뭐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거의 61.8% 그러니까 바닥 찍고 올라오는 반등에 뭐 하여간 갈 수 있는 만큼은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든 조정은 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예. 이게 폭풍 조정이냐 아니면 적당한 조정이냐의 관건이 아닐까, 싸움이 아닐까 보고는 있는데요. 예. 이거 역시도 결과적으로는 코로나19의 행태와 그렇습니다. 관련이 있겠죠. 아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닥을 지금 다음 분기에 바닥을 찍는다는 가정하에서는 그렇게 했지만 맞습니다. 바닥이 다음 분기가 아니라 그 다음 분기에 더 경제적 바닥이 온다면 이것도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왜 조정을 어쩔 수 없이 한 번에 조정을 거쳐야 되는지 하면은 2분기는 최악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2분기에 나오는 지표들을 보면 시장은 분명히 예. 흘러내릴 수밖에 없는데 예. 그 다음에서 과연 더 떨어지느냐, 예. 이제는 안정을 찾느냐의 이 싸움이 훨씬 더 중요하겠다. 이렇게 그럼 이 주식에 대한 전망이란 것도 사실 어쩔 수 없이 다시 보면 경제에 대한 전망하고 뭐 같이 갈 수밖에 방역에 대한 없는, 전망이랑 예. 또 같이 가죠. 똑같이 이번에는. 가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에 대한 전망을 누구도 확신할 수 없듯이 네. 주식에 대한 전망도 역시 뭐 누구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적극한 지적이신데요. 예. 그동안 하방 막 마이너스가 엄청 나니까 예. 1,400까지 떨어지고 마이너스 30%가 되니까 돈을 무제한 양쪽 하나로 풀었잖아요. 예. 그 힘으로는 여기까지 일단 반등이 예. 됐다. 예. 이 다음부터 더 위로 가려면 역시 경기가 살아나는 이 경기선 돌파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동학개미들도 조심하셔야겠네요. 지금 시점에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동학개미들도 지금 너무 똑똑해져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아마 차익 실현도 하신 분들도 예. 계시고 예. 이제 점점점 동학개미가 뭉쳤다가 예. 이젠 좀 서서히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예, 이제 나뉘고 있는 예.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름 얘기 여쭤보겠습니다. 원유 지금 뭐 약간 난리인데요. 네. 어떻습니까?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길까요? 아니면 일단은 원유 감산에 러시아와 사우디가 합의를 봤기 때문에 예. 그나마 5월 인도분보다 6월 인도분, 예. 6월 인도분의 이제 결제일은 5월 19일이거든요. 예. 6월 인도분은 한숨 좀 돌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문제는 지금 저장고가 완전히 꽉 차 있단 말씀. 꽉 차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원유는 과거 뭐 루즈벨트의 뭐 뉴딜 같은 거 할 때 수요를 살리기 위해서 막 우유를 갖다 버리고 예. 물건을 갖다 버렸잖아요. 예. 버릴 수도 없단 버릴 말씀. 수도 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빨리 수요가 좀 나오는 것이 감산뿐만 아니라 예. 이 공장을 좀 돌리는 것이 관건이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또 같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네. 이거 역시 또 경제와 맞물려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예. 원유도. 그래도 아마 감산이 이미 본격화되고 예. 5월부터는 큰 폭의 감산이 되고 이제 미국에서 좀 우리도 감산하겠다는 이야기가 된다면 예.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공급은 줄여낼 수가 있으니까 조심스럽긴 하지만 지난 이달 4월에 있었던 그런 배럴당 마이너스 37달러 같은 예. 정말 악몽 같은 그런 일은 이제 재발되기는 가능성은 낮지만 그러나 이것도 이제 하나의 예측일 뿐이고 늘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자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조심해야죠. 원자재 투자하시는 분들 요새 굉장히 어떤 그 등락 때문에
마음고생들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원유는 특히나 지금 널뛰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손해폭이 굉장히 큰 분들도 많고요. 네. 어떻습니까?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좀 뭐 너무 전문적인 얘기고 긴 예. 얘기는 한데요. 이제 ETF를 많이 투자하십니다. 예. 상장지수 펀드라고요. 유가의 흐름에 따라서 예. 이제 투자하시는 건데 종류가 꽤 있거든요. 예. 국내 증시에. 등락폭이 크죠, 그게? 지금 유가 자체의 등락폭이 예. 크니까요. 그거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이 ETF는 아닙니다. ETF라는 건 그만큼을 추정하는 건데 예. 문제는 이게 매달 선물 가격을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난달처럼 마이너스 37달러가 나오면 예. 상장 폐지화돼 버립니다. 예. 그래서 그 상품을 제가 소개를 구체적으로 못 드리는데 잘 보시면은 예. 뭐 12월물, 그러니까 12월 달에 선물 가격을 추정하는 이제 그런 상품, 좀 약간 만기가 길게 예. 추정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5월, 6월, 7월 단기적으로는 예. 유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요. 예. 그럴 때는 그 상품을 잘 보시고 알겠습니다. 과연 뭘 추정하는지를 보시면은 또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투자야 개인적 판단이겠지만 이게 대단히 위험하다는 건 분명히 인지를 하고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다. 예.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